진짜 미분의 하이라이트.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미분을 통한 그래프의 이제 개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배운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파악할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어디 할 거냐면 이 책 페이지로 하면은 81페이지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내 나름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우리는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미분을 통해서. 그런데 그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이 그래프라는 모습을 결정짓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 구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감소 구간이고,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구간,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파트를 나눌 수 있어요. 증가하고 감소 파트로, 그래프라는 것. 이 파트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모습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넓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증가 구간이 널찍하면 천천히 이렇게 증가할 거고, 증가 구간이 이렇게 좁으면 가파르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증가하는 정도도 다를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서로 달라 보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파악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증가할 거냐, 어디까지 감소할 거냐, 그런 것들이 그래프의 모습을 결정 짓는단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함수에서 첫 번째, 증가란 과연 무엇이고 감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뭐를 증가라고 하고 뭐를 감소라고 할 거냐.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가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x값이 증가하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것을 증가라고 부르고, 감소는 x가 증가하는데, x값이 늘어나는데 y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x1이라는 값하고 x2라는 값이 있을 때 이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x가 증가한 거죠. 1번 x에서 2번 x로 가면서 x값은 커진 거야. 그러니까 x가 증가했다는 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각각의 y값도 누가 더 커야 돼요? x1의 y값보다 x2의 y값이 더 크면 우리는 증가라고 합니다. 이게 증가에 대한 정의예요. 이해되시죠? 감소는 반대겠죠. x는 늘었는데, x1에서 x2로 늘었는데, 거꾸로 y는 줄어들면 이걸 우리가 감소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증가하고 감소와 미분값의 상관관계를 배우고 나면 학생들이 미분을 통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게 돼요. 이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냥 그 두 개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증가는 무조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감소는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한 가지만 머릿속에 남고 원래 원칙이 사라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거를 겪지 않거든. 한 번 딱 배우고 다시는 문제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는 거야. 미분값하고의 관계만 내 머릿속에 남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판단하고 미분을 통해서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별할 수 없는 문제를 내버렸어요. 근데 그걸 미분을 계속 한 거야, 애들은. 왜?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답이 안 나오죠. 답이 계속 돌아요. 미분이 안 되고 계속 돌고 하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그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이렇게 풀었으면은 1분도 안 걸린 문제가 미분을 통해서 접근하겠다고 덤벼가지고 5분도 더 넘게 걸리고 시험 망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실제 모의고사도 아니고 수능에서 나왔어요. 실제 수능에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애초에 증가하고 감소의 정의는 이거예요. 이건데 x값이 실수값이다 보니까 무한히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검증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좀 쉽게 하고자 나중에 이거를 뭐를 통해서 접근을 하냐면 얘를 미분값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우니까. 근데 얘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 노란색도 남아있어야 된다. 애초의 정의 자체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애초의 정의는 뭐라고? x값이 늘어나면 y값도 늘었다. 그러면 증가. x값이 늘었는데 y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감소. 얘도 기억해 줘야 된다. 이게 원래 정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미분값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대리로 간접적으로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악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 구간이고 감소 구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여기 제일 꼭대기 이 지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 증가를 멈추고 감소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우리는 극대 자리라고 불러요. 아, 물론 x값이에요. 여기다 써야 되나요? 극대. x값 영역이에요. x값을 극대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이놈의 함수값은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건 x자리예요. x자리. 요 자리를 우리가 극소 자리라고 불러요. 감소를 멈추고 다시 증가로 넘어가는 자리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때 극대까지 가는 동안에 미분값이라는 건 뭐랑 동의어예요? 접선의 기울기와 동의어죠. 같은 말이잖아, 말이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값을 추적을 해보는 거야. 눈대중으로, 눈으로 봐봐. 이 점에서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커다란 양수값을 갖겠죠. 중간쯤에 잡아도 접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양수예요. 보이시죠? 눈으로? 여기쯤 잡아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양수를 유지하다가 극대 자리에 오게 되면 비로소 0을 찍어요. 미분값이 수평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자리에서는 미분값이 이렇게 음의 값을 띱니다. 미분값이 음의 값을 떼요. 이렇게 좀 어긋났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극소 자리에 오면 미분값이 다시 0을 한번 찍습니다. 내 말 이해됐죠? 그리고 다시 증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수를 찍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우리는 증가 감소를 미분값하고 연결을 지으면 미분값이 우리나라 말로 기억하세요. 미분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 우리는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0보다 클 때. 그래서 미분값이 0보다 크면 이거 조건문이에요. P면 Q이다. 명제. 미분값이 0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미분값이 음수면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0은 뭐냐? 0은 도대체 뭐예요? 그게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전환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자리예요. 딱 그 순간이 바뀌는 자리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증가는 양수일 때, 음수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값을 가령 x가 3이라고 칩시다. 이 자리에서 이 함수를 그리지 않은 채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냐 감소하고 있는 상태냐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난 뭘 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의 미분값을 계산해 보면 돼요. 이 미분값이 계산돼서 만약에 양수면 얘 지금 이 자리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 미분값을 계산했는데 이게 음수다? 그럼 얘 이 자리에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값의 부호를 갖고서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내 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좋아, 이해돼? 다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그래프를 찬찬히 따져보면 결국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했는지가 이 그래프의 모습을 결정짓더라 이거야. 얘는 3차 함수고, 만약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습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그래프를 특징을 나타낼 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천천히 증가하고 천천히 감소하는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확 바뀐다 이거지. 똑같은 증가와 감소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한테 증가와 감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럼 증가는 과연 무엇이냐? 정의 내린 거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 x값이 증가했는데 y값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감소.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다 이거야. 매번 계산해야 되고 x는 무한히 많고, 그래서 좀 쉽게 알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안한 끝에 미분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고, 그 미분값을 통해서 바라봤더니 증가하고 있는 곳은 미분값이 양수를 띠더라. 감소하는 곳은 미분값이 음수를 띠더라.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니까. 너무 당연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분값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분값이 양수가 나오면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분값이 음수인 경우는 이 함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구조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명제 구조가 나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따지냐면, 이건 대우까지는 똑같잖아. 대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 될 건가 말 건가가 사람이 항상 궁금한 거예요. 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Q이면 P이다도 성립할 것이냐, 역. 이거 역은 뭐예요?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증가 상태라는 것은 미분값이 언제나 양수일 것이냐 이거죠. 무조건. 또는 함수가 감소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미분값이 0보다 작게 나오기만 할 것이냐, 다른 건 안 나오냐가 궁금한 거죠. 이걸 해봤어요.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여기서 딱 한 가지의 예외가 있더라 이거야. 어떤 때가 있더냐면, 딱 한 가지라기보다는 대표적인 한 가지죠. 이 함수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 얘만 보완되면 이 역도 성립할 텐데 얘가 발레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저 역이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y 이퀄 x 세제곱 그래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y 이퀄 x 세제곱.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 그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 계산을 하면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계속 증가만 하고 있다는 것이 미분 나오기 전부터 알려져 있는 함수예요. 실제로 인간들이 이걸 다 해본 거예요. 미분 나오기 전에 이걸 다 해봤더니 얘는 실수 전체에서 무조건 증가만 하는 함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미 알고 있던 애예요. 근데 미분이라는 게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미분을 쳐봤겠지. 쳐봤더니 딴 데는 다 저게 맞는데 이거 미분 쳐보세요. 3x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f 프라임 0은 0이 나옵니다. 계산상. 이해됐습니까? 요 자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계산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0이 맞아요. 이걸 극한으로 계산해도 0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딱 그 점 하나인 거예요. 그 점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무슨 만배짜리 현미경으로 쫙 확대를 했다고 쳐봐. 근데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에 x값 0이라는 점이 찍은 자리가 있는 거고 바로 그 앞에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x가 0인 거고 요게 x0 바로 직전의 값이라고 쳐봐.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거야. 점만 보면. 그런데 요 순간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지. 이게 점을 이렇게 크게 그렸으니까 이것도 모자라다. 이것도 모자라. 접선이 이렇게 크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접선이.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도 접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도 요렇게 돼가지고 이 점에서도 접하고 여기를 점 가운데로 통과하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막 수만 배 확대했다고 치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은 0이 맞아요. 기울기가 이거 선 하나라고 치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증가하는 것도 맞아요. 단지 계산상의 값으로서는 0도 나오는 게 맞더라 이거지. 따라서 이걸 이 유일한 이 예외 미분값이 0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멈춘 게 아니란 말이지. 다시 내려갈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찍고 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요 점 하나에서만 접선을 그으면 0이 나오는 것 뿐이죠. 기울기가.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보완을 해준 거예요. 요걸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요걸 써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라면 미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를 하나 넣어준 거예요. 같다를 하나 넣어준 거예요. 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같아도 된다. 단 이렇게 되면 되죠. 플러스였다가 미분값이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0을 찍었다가 다시 플러스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안 가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플러스 0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도 포함하면 이 명제가 참이 되더라. 내 말 이해됩니까? 또 함수가 감소한다는 것도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맞더라. 이 같다는 반대겠죠. 마이너스 찍고 0 찍고 마이너스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전히 이 0을 찍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사실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에다가는 이코를 집어넣어주면 이 역도 참으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굉장히 말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앞뒤로 설명을 안 해주면 헷갈립니다. 자, 거기 보세요. 82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맨 밑에 기본 정석에 보면 미분값이 0보다 크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미분값이 0보다 작으면 함수는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얘 얘기예요. 얘 얘기.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세요. 83페이지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정석 보세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미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갑자기 같다가 들어와요. 그쵸? 아까는 없던 같다가 왜 갑자기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함수 fx가 감소하면 이 구간에서 미분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럼 그놈이 그놈인데 왜 하나는 0? 이걸 발견하는 애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는 갖다가 없고 왼쪽 페이지에는 갖다가 없는데 오른쪽 페이지로 오니까 갖다가 생겼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해요. 가르쳐주지 않고 지적해주지 않고 그런 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하죠. 그런데 인지까지 했다고 치자. 그러면 혼란스럽잖아. 왜 왼쪽 페이지는 갖다가 없는데 오른쪽 페이지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갖다가 들어가냐. 자세히 보면 문장 구조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 관계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해요? 문장 구조가 반대잖아요. 앞에 왼쪽 거는 미분값이 어떠면 함수가 어떨 것이다. 이 구조고 오른쪽 페이지는 함수가 이러면 미분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뒤집어 놓은 거죠. 근데 뒤집히는 순간 갖다가 들어가는 거죠. 왜 들어갔어요? 이 예외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x 세제곱 예외가 발견됐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해됐어요? 그 문장에서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갖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들어가 있는 정수 개수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갖다가 들어가면 정수 개수가 뭐 1개 내지 2개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포함 안 되면 정수 개수가 그만큼 줄어들 거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좀 손쉽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래프 파악에서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감소인지가 매우 중요해졌잖아 이제. 그럼 그게 그래프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증가와 감소가 달라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언제 그래요? 여기 펜 어디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언제요? 이 0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갈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슨 자리가 중요해졌어요? 0이 되는 극대 자리와 극소 자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증가와 감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99%. 내 말 이해됩니까? 내가 왜 99%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도 다시 보충 설명하면 미분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무조건 극대는 미분값이 0인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극소는 미분값이 0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자리가 극대와 극소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때 책 어디를 봐도 극대와 극소가 미분으로 설명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극대와 극소는 원래 뜻은 얘처럼 원래의 뜻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는 걸 멈추고 내려가는 곳인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극대 정의는 올라가는 걸 멈추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서 그 영역에서 제일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연속은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거 있었죠? 네?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떤 포인트에서 미분이 안 됐었죠? 뾰족에서 안 됐었잖아요. 자, 이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서. 이거 뾰족이잖아요. 절대값. 얘를 어떤 학생은 극소다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여기에 미분값이 없으니까 얘는 극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정리하겠지만 극대의 포인트는 미분값이 0이면서 좌우에서 미분값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자리를 극대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 같고 극소 자리는 미분값을 0으로 가지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갈리는 자리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할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맨날 이렇게밖에 안 풀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 어떤 학생은 얘가 미분이 안 되지 않냐, 0 안 찍지 않냐, 걔가 무슨 극소냐, 부호는 바뀌지만 미분은 이거 자체가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극소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한 거야. 심지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가 극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때 당시 다 틀렸죠. 여기는 극소가 맞습니다. 애초에 극소라는 정의 자체는 미분하고 별개의 것이에요. 극대니 극소니 하는 정의는 미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미분하고 엮은 것뿐이죠. 그래프에서 가장 밑단이잖아요.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가 극소 자리 맞습니다. 반대로 쓰면 이 자리 극대 자리 맞아요. 미분은 안 되더라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정의가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수능 때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죠.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애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렇게 나왔어. 그림도 제시 안 된 거였어. 좀 어려운 문제였어. 좀 뒷번호에. 이해됐어? 근데 그림을 그리니까 이 뾰족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여기를 극대로 포함 안 시키는 바람에 정답에서 멀어진 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분하고 엮어서 생각해서. 나름. 이거 미분 0 아니니까. 극대 아니라고 생각했고. 무시했죠, 이 자리. 근데 이거 극대 자리 맞거든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의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도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의가 희한하게 바뀌어서 미분하고만 엮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머릿속에서. 아닙니다. 원래 정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증가니 감소니도 그렇고 극대니 극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의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물론 99%는 대부분의 극대와 극소는 미분치면 0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곡선입니다. 곡선이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생긴 거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뾰족해지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거에서 착각 일으키지 말라 이거예요. 자, 어쨌든 극대와 극소가 그만큼 중요해졌죠?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이걸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는, 우리 그래프 추정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봤지만 이런 곡선형 그래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곡선형 그래프에서는 이 자리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하기 시작한 지점, 더 이상 감소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 이 점들을 우리는 극대와 극소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했죠?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a, b라고 나타내도 되고.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점들의 특징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자리예요. 첫 번째 극대극소 찾는 방법은 미분 쳐서 0 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일단은 거기가 후보자예요. 후보자.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상 여기가 미분을 치면 접선을 그으면 0이 되는 이런 자리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를 보고 누구도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극대나 극소는 올라가다 거꾸러지거나 거꾸러지고 있다 다시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자리란 말이야. 여기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잖아. 여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자리예요. 그래서 이 두 자리를 비교해 보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미분 값이 다른 말로 하면 f 프라임 x 이 미분 값이 이 자리는 0이 되는데 이 왼쪽에서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미분 값 부호가
그쵸? 접선의 길이가 플러스잖아. 여기를 0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로 갑니다. 즉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0을 찍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걸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극대와 극소는 반드시 이 플러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호의 미분값의 부호죠. 정확하게 하면 미분의 부호. 미분값의 부호. 플러스 미분값의 부호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같이 동반해야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는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f 프라임 알파가 0은 되지만 여기에서도 플러스였고 여기서도 플러스였어요.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는 극대도 안 되고 극소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극대 극소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처음 기억하셔야 돼요. 곡선에서 미분값은 0이 되는데 그것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0을 찍은 자리를 우리는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가면서 0을 찍은 자리를 우리는 극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극대와 극소 자리만 알아도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솟았다가 내려가고 있구나, 또는 내려가다가 솟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분값의 부호를 갖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도 이 값이 2냐 아니면 마이너스 10이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y값이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0이냐 아니면 뭐 플러스 5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모두 중요해져요. 극대일 때의 함수값, 즉 무슨 말이냐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도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자리에 y값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그래프는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맨 처음에 해보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미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분부터 치죠. 왜? 나는 빨리 극대 자리와 극소 자리를 알고 싶으니까. 빨리 알아야 내가 이거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이 0 되는 자리를 찾는 거죠. 0 되는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왼쪽과 오른쪽 값에서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다. 알파가 0이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주고 이쪽에 플러스 1 한번 넣어줘서 미분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건 숫자로 매번 집어넣어야 될까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3차 함수 같은 경우 미분 치면 몇 차가 나와요? 당연히 2차 나오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에서 미분을 쳤을 때 여기다 드릴까요? 자리가 모자르네. 이 자리가 알파고 이 자리가 베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놈을 미분 쳤을 때의 도함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시면 돼요. 굳이 숫자를 매번 집어넣을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도함수 미분값이야. 미분값 주어야. 미분값 여기 전부 다 플러스지. 플러스인데 잘 봐. 여기서 요가 조금 더 낫겠다. 플러스로 급하다가 플러스로 조금 작아지다가 더 작아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 자체는 맞는데 숫자의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서 0을 찍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0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즉 이게 f 프라임 x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가 알파고 이 자리가 베타. 똑같이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건 미분값의 부호. 왜냐하면 얘가 f 프라임 x잖아. 그치? 이 값이 이것의 이게 y 값을 뜻하는 거잖아. 미분에서 y 값이 이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x축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도함수가 그려지면 이 자리를 우리가 그때 이 자리를 x라고 부른다. 나중에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서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래 함수를 보고 도함수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가능해야 여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극대함수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87페이지예요. 도함수의 부호와 극대 극소의 관계. 극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미분값은 0이 돼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떼야 됩니다. 그 x값에서.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어야 되고 극소가 되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것을 파악하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무엇에 신경 써서 어떤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리냐라는 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좀 부실한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뭐부터 우리는 챙겨야 되냐면 정의역부터 챙겨야 됩니다. 여기 정의역이 빠졌어요. 정의역 어떤 게 x로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물론 다항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작업을 거의 안 하지만 이 함수가 유리 함수냐 지수 함수냐 로그 함수에 따라서 정의역을 체크하는 건 필수예요. 특히 미적분에서.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 미적분에서는 이런 거 그려야 되거든. 우리가 유리 함수는 유리 함수인데 막 이딴 거 그려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x 제곱 플러스 2 이딴 거 그려야 되거든요. 아 그릴 거예요 조만간. 조만간 그릴 건데 이거를 보면 여기가 분모가 0 되는 자리가 있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 놈이잖아. 이거 뭐야? 3하고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럼 3하고 마이너스 1을 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정의역에서. 정의역에서 빠진 거야. 이해됐어? 게다가 빠지기 그것만 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거 갑자기 미적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의 극한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x가 3 플러스로 갈 때와 3 마이너스로 갈 때 함수로 가요? 어디로 갈 것이냐? 위로 치솟을 거냐? 왜냐면 이게 다 점근선이거든. 점근선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위로 치솟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냐? 이런 건 다 정답.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왜 빠졌냐면 문인과 공용이기 때문에 뭐만 우리가 그리냐면 다항 함수만 그리거든. 다항 함수만 그리니까 실수하고 정의역과 치역이 다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래서 굳이 안 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 나도 정리를 해야죠. 그래프 그리기를 보시면 나도 정리를 합시다. 그래프 그리기. 기본적으로 여기 이과도 많으니까요. 정역과 치역을 규정해야 됩니다. 규정. 두 번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극한값 파트가 있거든요. 극한값 파트가 있는데 극한값은 생략을 합시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구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쳐서 얘가 0이 되는 극대와 극소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때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계산을 하는 거. 실제 y값도 이 극대와 극소 자리에서 y값이 얼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그것을 증가와 감소를 고려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고 극대값은 얼마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돼요? 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미리 5-2번 같은 거 그래프 실제로 도전해 봅시다. 나머지 극대나 극소에 대한 자잘구리한 문제는 다시 풀면 되고 우리는 본진을 털어봅시다. 자, 나한테 이 그래프 3차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야. 3차 그래프를.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인 거가 당연하고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이 정의역과 치역이 규정이 됐으면 첫 번째 해야 될 미분 차. 미분을 쳐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이것이 0이 되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제 인수분해 되면 3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3의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 되니까 0. 그래서 x 값으로 뭐가 나와요? x 값으로 마이너스 1과 1이 나왔죠. 요 자리가 극대와 극소 자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가장 초보가 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자리는 정의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쫙 x가 와서 마이너스 1을 오고 플러스 1을 오고 쭉 가는 거야. 이 뒤로도 가. 좋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때 f 프라임 x의 부호나 값을 계산하면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0이 되는 자리를 찾았으니까 0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좋아요?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초보처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f 프라임 x에다가.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본다고 치자. 여기다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이 식이 제일 좋겠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 그럼 여기 얼마 돼? 마이너스 4 되고 여기 마이너스 2 되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호가 얼마야? 플러스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해됐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아무 x나 집어넣어보세요. 가령 0, 0 이런 애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음수 되겠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1보다 큰 숫자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까지 플러스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함수의 fx의 모습을 그려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미분 값이 플러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우리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치? 좋아요? 그래서 함수 증가하고 있어.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예요. 플러스면 다시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죠. 증가하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화살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을 구해야 되죠. 마이너스 1, 즉 f의 마이너스 1 값은 얼마냐? 이게 뭐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그래서 무슨 자리가 된다? 극대 자리가 된다라고 확정하는 거고 이 자리가 극소 자리가 된다라고 확정하는 거죠. 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됩니다. 이 자리가 극대 자리, 이 자리가 극소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뭘 구해야 돼? 함수 값도 구해야 돼. 함수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0이네요. 이 자리의 함수 값은 0. 극소 자리 f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 이 자리에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좋아, 이해됐어? 이 표를 갖고 좌표에다가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찍고 마이너스 1일 때 0인데 이 점을 찍는데 맞고 그 다음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4를 찍어야 돼요. 마이너스 4를 찍고 그래프는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죠. 내 말 이해됐어요? 이때 조금 더 성의 있는 학생은 뭐를 이제 찾냐면 다섯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표시해주면 금상첨화 제일 좋습니다. x절편과 y절편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이해됐어요? 특히 최소한 어디 여기는 y절편은 쉬운 자리니까 왜 쉬워요? x에다 0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2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아주 성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죠. 이 자리는 그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x절편 y 값이 0 되는 자리. 요건 좀 힘들더라도 y절편은 해볼만 하다 이거. 그래서 얘의 모습은 여기다. 내 말 이해됐어? 이걸 그릴 줄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이제 범위를 주는 거예요. 뭐 -3에서부터 뭐 0까지 해서 제일 큰 값은 어디 있고 제일 작은 값은 어디 있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3 저 밑에 있을 거고 0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제일 큰 값은 얘가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은 얘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학생만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걸 좀 여러 번 연습을 시켜야 되나? 이게 연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매번 이런 표를 그려서야 되겠냐? 너무 힘들다. 표 작성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좀 더 스마트하게 하고 싶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도함수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런 표 없이 바로 fx로 넘어가는 거. f'x의 모습을 보고 바로 fx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프로 전환하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오히려 더 쉬워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또는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도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2차 함수. 근이 뭐하고 뭐? -1과 플러스 1. -1과 플러스 1.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를 쭉 연장해서 그려. 쭉 연장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x축을 그려. x축을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진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요거는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f'x의 모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노란색이 내가 원하는 fx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이건 어떻게 금방 압니까? 이 y값이니까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y값이 플러스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됐지? 여기가 이 자리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 자리가 플러스 1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때 얘의 모습은 어떻게 생긴 거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거 x축을 그려놓으면 안 되는데 미리 그렸네. 쏘리. x축을 미리 그리는 게 아닌데요. 나중에 그리는 건데 미리 그려놓았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얘 어떻게 생겨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5가 됐든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 자리가 극대고 이 자리가 극소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다가 x축을 어떻게 그리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x축을 이렇게 그릴 것이냐, 이 밑에다 그릴 것이냐, 이 위에다 그릴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y 값이 t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을 계산해 봤더니 0과 -4가 나왔잖아요. y 값이 여기가 0이니까 y 값 0인 자리가 x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을 여기다가 그리면 돼요. 이 자리가 이 자리에 y 값이 x축이구나. 이렇게. 여기가 x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그래프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y축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y축은 어떻게 그려? 아니 왜 못 그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라며. 그럼 정 가운데 이 자리가 x 값이 0 되는 y축이겠지. 이해됩니까? 얘와 얘 사이 정 가운데가 얘가 y축이겠지. 이렇게 그린다고. 즉 x축과 y축을 나중에 그린다고. 주변의 값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0. 그리고 이제 훌륭한 3차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이때 이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 딱 좋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 자리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추천해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바로 원래 함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분을 해서 얻는 가장 큰 이득이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이득이 아니라 얘가 가장 큰 이득이에요.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미분이라는 것이. 내 말 이해됐어요? 네. 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 이제 하나의 샘플, 가장 쉬운 샘플로 끝까지 한번 가봤어요. 극대니 극소니 뭐 증가니 감소니 뭐 이딴 걸 쫙 연결해서 그래프 모습까지 추정하는 것까지 한 방에 그냥 가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짜잘하게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는 방식이 이쪽으로도 물어보고 저쪽으로도 물어보고 정신없이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근데 큰 줄거리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까지 다 끝난 거죠. 여기서 x의 범위만 지정해주면 최대 최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최대 최소예요. x 값만 정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끝이지 뭐. 그래프 다 아는데. 내 말 이해됐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좀 멀긴 해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x 세제곱이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래프의 형태를 다 한 번씩 따져봐야 되고 4차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래프의 형태를 다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갈 길이 조금 더 남긴 했지만 커다란 줄거리는 이게 다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수업을 하니까 힘들어. 니네 아까까지 쌩쌩했잖아. 수업을 하는 순간